안녕하세요. 수학의 2의 2 시간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들어가는 시간이죠. 한번 잘 해보죠. 어떤 내용을 가나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수열과 급수입니다. 9장의 수열과 급수. 수열과 급수에서 우리는 무한급수를 먼저 다룹니다. 자, 무한급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는 복습을 할 거예요. 무한급수는 수열 갖고 급수를 만들죠. 그래서 수열에 대한 얘기들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px분의 qx 유리식에 대해서 우리는 p의 차수가 여기가 p의 차수,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밑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를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것은 다항식인 경우에 다항식 예를 들어서 3x 이거 3승 빼기 2x 마이너스 100 x제곱 100x 플러스 5 뭐 이런 식이 있으면 3차 방정식이죠. 그래도 얘는 처음에 0을 넣으면 5고 뭐 1을 넣으면 이 100 때문에 마이너스고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갔다 갔다 하겠지만 항상 얘가 제일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 이게 속도가 정해져요. 얘가 최고차항의 속도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간다라는 것은 무한대로 둘 다 무한대로 가지만 어느 게 더 빨리 무한대로 가? 예를 들어서 x 제곱 하면 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하나를 얘를 없애고도 요만큼 다시 말해서 x 주고도 위에가 x가 하나 더 남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차수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보다 무조건 빨리 무한대로 가는 건 지수함수예요. 1보다 큰. 또 다항식보다 무한대로 가는데 더 천천히 무한대로 가는 것은 로그 함수예요. 요거를 우리는 잘 이용해 주면서 가면 좋겠어요. 다음 여기 중요한 것은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자, 요게 뭐에 해당되는 얘기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럼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1로 간다. 그 외에는 극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0. 그 다음에 1일 때는 1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플러스 1보다 큰 이쪽에서는 극한이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요. 하지만 요때 요 1이 안 들어갈 때 극한은 0이지만 1에서의 극한은 1이에요. 그렇지만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의 공비의 조건은 이렇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여기는 알아두면 좋아요. 요것들은 우리는 로피탈 정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더 느리게 가고 얘가 더 빨리 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 얘는 n제곱분의 n은 요렇게 2에 이게 뭐예요? n의 n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2의 n분의 1의 ln n. 그래서 2의 n분의 ln n.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에서. x분의 n분의 1도 마찬가지.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은 0이니까 1로 가고, x가 1보다 작을 땐 등비급수 때문에 0으로 가고, 얘는 정말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x의 n승보다 항상 빨리 가는 것은 n 팩토리얼입니다. x의 n승보다 지수승보다 항상 빨리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되게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이제 진짜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급수에 대한 얘기를. 급수는 무한개의 숫자의 합입니다. 무한개의 숫자의 합을 얘기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A 2개를 이렇게 더하는 걸 배웠어요. A2.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2개 더했다라는 얘기는 3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4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한계는 100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유한계는 다 덧셈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열에 이런 무한 수열이 있을 때 n equal 1에서 무한계까지 있는 이런 수열에 이걸 다 더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무한계의 합이 가능할까? 그래서 쭉 무한계 합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무한계의 합에 대한 얘기가 시리즈 급수입니다. 자, 급수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가 볼게요. 급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단계를 거쳐서 정의해요. 수열, 이렇게 무한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부분합 수열이 있어요. 부분합 수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말하는 거죠. 부분합으로. 이래서 S1은 A1, S2는 A1 더하기 A2, S3는 뭘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SN은 1에서부터 N까지 쭉 더한 거. 이러면은 새로운 수열 SN이 있습니다. 부분합 수열. 그리고 이 부분합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급수가 존재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정확하게 부분합 수열의 값이 있다라면 급수의 값도 요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급수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렴한다지만 수렴하고 하는 값도 안다. 즉 수렴하고 값도 안다. 이렇게 알지만 우리는 수렴하는지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값을 모르기도 해요. 요것만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등비 급수의 합 정도. 그렇지만 그냥 수렴한다 안 한다의 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수렴하는 값을 아냐? 부분합 수열을 정확히 구하고 그것의 극한값을 정확히 구한다면 급수의 합은 무한계의 합은 그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더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수렴한다.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부분합 수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보려면 맨 첫 번째 정의에 의해서 부분합 수열을 구해야 되고요.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뭐가 중요하다 했죠? 급수가 주어지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요런 얘기가 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A에는 1로 가요. A에는 1로 가요. 근데 이거에 얘랑 같은 얘기죠. 왜냐면은 얘랑 얘는 대우 관계예요. P면 Q이다라면 얘는 나P면 나Q이다의 대우 관계로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요걸 더 많이 이용해요. 어떨 때 수렴하지 않는 걸 보일 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일 때 맨 먼저 수열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일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수열이 수렴해? 우리는 뭐 이런 거 아주 어려운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의 n 이거 수렴할까? 고민해요. 그 전에 어떻게 얘가 이 1로 가요? 0으로 가요? 안 가요? 0으로 안 가죠. 자, 이렇게
얘는 1로 가고 0으로 안 가요.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첫 번째가 수열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얘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0으로 안 가면은 대부분이 그 상수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0이 아닌 극한값. 그거를 다 더하면은 항상 0이 아닌 거를 한 번 더하면은 수렴하지 않게 돼요. 1을 계속 더하면은 수렴하지 않는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밝힐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열만 딱 보세요. 0으로 가나? 0으로 안 가나? 0으로 안 가면 수렴하지 않는다 하고 끝내면 돼요. 0으로 가는 것 중에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맨 먼저 요걸 이용하십시오. 그 다음 무한급수 중에 등비급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등비 시열이 중요했죠. 자, 등비급수는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런 등비급수가 있을 때 S1은 AR1, S2는 AR 플러스 AR 제곱, S3는 AR 제곱, AR 3승. 계속해서 SN은 AR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SN이 도대체 어떻게 됐죠? 우리 전에 이거는 알 수 있죠. R에 AR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되죠. 초항. 이거는 초항이라는 게 중요해요. 초항이 A면 그냥 A로 초항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우리는 급수는 이렇게 S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r의 AR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수열의 극한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SN은 어떻게 가요? 여기 0으로 가니까 1 빼기 R의 AR. 다시 말해서 요건 이렇게 보세요. 1 빼기 공비의 초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항이 0부터라면 0차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에는 우리는 R이 1일 때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SN이 N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AN이 돼요. AN.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SN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죠. 수렴하지 않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R이 1보다 클 때에는 수렴하지 않죠. 왜냐면 RN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는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양쪽 다 이퀄이 없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다음에 수렴하는 값은 이렇게 AR입니다. 초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1 빼기 공비의 초항인 거 잊지 마시고 초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에서 시작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등비급수의 성질로는 수렴하면은 두 개의 급수는 이렇게 더한 급수, 그러니까 각 항을 더해서 만든 수열의 급수는 각각의 급수의 합이랑 같더라. 지수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이 아까 얘기했죠. 얘는 S1은 1,
SE는 1 더하기 1. SN은 1을 몇 번 더해요? n번 더해요. 그래서 n. 그래서 얘가 수렴할까? n. 얘는 무한대. 그러므로 수렴하지 않는다. 뭐가요? 1은 수렴하지 않는다. 값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지 않는다. 그 다음 얘 해보죠. 얘는 등비급수죠. 어떻게 해요? R이 뭐예요? 10분의 1이고 우리는 얘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죠. 수렴한다. 어디로? 어떻게 수렴하는데 등비급수일 때는 반드시 값을 써주세요. 이렇게 1 빼기 10분의 1의 초항, 요게 1일 때가 초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9에 10분의 1에서 9분의 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밑이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데 n의 다음 항이 요거 같죠? 이런 식으로 a의 n,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고 이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렇게 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n 플러스 1분의 1을 어떻게 놓느냐? 우리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n분의 1 이렇게 부분 분수하듯이 이렇게 놓고 그러면 S1은 요걸 우리는 AN으로 놓을까요? A1 S2는 A1 더하기 A2 그래서 우리는 SN을 써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고 A1은 1 빼기 2분의 1 A2는 n에다 2 넣으세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쭉 가서 n일 때에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중요한 것은 지워지는데 하나 남으면 개수가 같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우리는 요거의 극한 부분합의 분분합 수열의 극한이 있나 보죠. 얘가 있죠. 그래서 얘가 1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얘는 얘가 존재합니다. 1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들을 마쳤어요. 되게 빨리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양한급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한급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